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때는 제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던, 그저 풋풋하기만 했던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했었어요. 24, 갓 부임한 초임 교사셨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고 순수한 나이인데, 그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철없던 제 친구들이 보기에도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막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저희 또래 남자아이들은 짓궂은 장난의 대상을 찾고 있었고, 24의 어린 여선생님은 그야말로 완벽한 표적이었죠. 결국 선을 넘는 장난을 쳤다가 단단히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조차 아련한 추억이 될 만큼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린 시절의 짝사랑은 기억의 저편으로 자연스럽게 잊혀갔습니다. 그 후로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새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둔 30 중반의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왔지만 제 아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저는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먼저 떠나버린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캄캄한 방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울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씩씩하게 커가는 아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벌써 다 큰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죠.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머릿속이 띵하며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1학년 5반 피켓을 들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한 여자, 선생님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 그렇게나 가슴 아리하며 짝사랑했던 24의 담임 선생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제 아들은 1학년 5반에 배정되었고 그 선생님은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2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찾아온 어떤 신호일까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파편들이 심장 한구석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 소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맑고 투명한 파문이 끝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해서 제멋대로 날뛰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어른스러운 아빠의 가면을 쓰고 아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교실에 모인 아이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 넘치는 열정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낭랑했고 눈빛은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볼 뿐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 속에서 홀로 색을 가진 존재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거의 교실을 빠져나갔을 때쯤 선생님이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잠깐 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설레었지만 아들 앞이라 티를 낼 수는 없었죠.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이 엄마에 대해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엄마 없는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제 삶은 오직 아들을 키우는 데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마음의 여유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은 이 기분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도 단단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좋기 어릴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모든 것이 어색해지고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상처만 남길지 모르는 일이었죠. 결국 저는 이 감정을 혼자만의 비밀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이건 오랜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는 아닐까요? 한 줄기 빛을 보고 사막의 오아시스라 착각하는 것처럼 그저 친절한 선생님의 모습에 저 혼자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설렘을 간직한 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학교에서 1박 2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중 시간이 되는 몇 사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행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건 기회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의 선생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참여 신청을 했고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학습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체험학습 당일 버스에 오르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생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험학습 장소에 도착해서도 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조금은 유치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모든 체험학습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뒤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동행한 학부모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조촐한 술자리가 열렸습니다. 동행한 학부모는 저를 포함해 아빠 2명, 엄마 3명, 총 5명이었습니다. 모두 선생님과는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고 덕분에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격식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 틈에 끼어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몇 마디 말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몇몇 분들이 피곤하다며 먼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엄마 2분은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죠. 마치 신이 제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거의 1대1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교사라는 직업의 어려움,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아있던 엄마 2분마저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숙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넓은 공간에 남은 사람은 저와 선생님 단둘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이 고요함이, 이 약간의 취기가 제 마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정말 그녀를 향한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저 하룻밤에 들뜬 분위기에 취한 것일까요? 남은 술을 마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존재처럼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술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 갑자기 선생님이 정신을 놓은 듯 제 어깨에 스르르 기대어 잠들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청아 은은한 샴푸 향기가 제 심장을 다시 미친 듯이 뛰게 했습니다. 제게 기대어 새근새근 잠든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아들의 선생님이고 지금은 술에 취해 있을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선생님을 깨워 숙소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깊이 잠들었는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선생님을 등에 업고 그녀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제가 그녀를 업는 것이 아들을 업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던 말, 그건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에 실린 것은 그녀의 몸무게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의 온갖 욕망과 책임감, 그리고 설렘이 뒤섞인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선생님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조용히 방을 나가려 하는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두 팔로 제 목을 감싸 안았고 균형을 잃은 저는 그대로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지그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취기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은 힘없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거칠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그날 밤 숙소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외로움과 울분을 토해내듯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동이 터 오를 때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눴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차에 우리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서막일까요? 아침이 밝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자리에 있어야 할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혹시라도 남들 눈에 띌까봐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선생님의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선생님은 벌써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숙하게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어젯밤의 일이 정말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가볍게 고개만 까딱할 뿐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학교에 도착해서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선생님은 저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정말 저 혼자만의 꿈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조금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체험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그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부드러운 살결, 뜨거운 숨결,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혼자서 욕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혼자 애를 태우다가 저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저에게 황홀한 기억이었고 실수가 아니라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답장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이상한 학부형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아들은 어떻게 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중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런데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선생님에게 빠져 아들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인해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온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친구를 때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아들에게 너는 엄마도 없잖아 라고 놀리자
아들이 울면서 친구를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깊은 키스를 나누었죠. 저는 선생님을 번쩍 들어 올려 침대로 향했습니다. 체험학습 날 밤과 같이 선생님은 제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깨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서로의 몸을 느끼며 다음 날 아침까지 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하게 확인한 우리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계가 알려질까? 마음을 졸이며 몇 달간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해서 아들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설렘을 주는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 필연적인 인연이 되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앨범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1학년 5반 단체 사진 속 앳된 얼굴로 아이들 사이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외로운 밤을 보내며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선물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제게 아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찾아온 첫사랑의 그림자이자 제 아들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가 되어준 사람, 그리고 저의 메마른 삶에 단비처럼 내려와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셔준 사랑,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잊고 있던 설렘이나 놓쳐버린 인연이 있나요? 어쩌면 그 인연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다시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 사람의 얼굴을 말이에요. 이제 모든 걱정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단잠에 빠져보세요. 당신의 꿈속에 오늘 밤은 분명 행복한 이야기가 찾아올 겁니다.